오른쪽 동그라미 3번에 장점 및 단점 읽어보시면 사실 아실 내용들인데요. 단점 잠깐 보겠습니다. 단점. 0도씨 이하에서는 동결 우려가 있다. 그 다음 니은에 저장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 소화 후에는 수손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죠. 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급 화재. C급 화재가 무슨 화재? 전기 화재, 감전 우려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금수성 화재 등에는 당연히 적응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4번이 또 중요한데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물의 소화 효과 증대를 위한 첨가제 종류가 나옵니다. 첨가제. 첨가제 종류로 첫 번째는 부동액. 어는 점을 낮추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침투제. 표면 장력을 이제 작게 해서 침투력을 좀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재 같은 부분 안으로 파고드는 스며들 수 있도록 침투력을 높이는 개념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증점제. 증점제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점도를 높인다라고 하는데 증점을 시켜주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화세가 강한 화재 때, 그러니까 화염의 크기가 큰 거예요. 그럼 이때는 스프링클러처럼 물입자가 작으면 중간에서 뭐가 돼? 다 증발돼 버리죠. 그죠? 그럼 이때 스프링클러 같은 물입자를 하더라도 증점제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쉽게 증발되지 않고 얘가 훨씬 더 무게가 무거워서 금방금방 서부로 침투를 또 할 수가 있고요. 증점제라고 해서 일단 그 점도를 높여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화제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부동액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내용이죠. 어느 점을 뭐 한다고요? 낮춘다고요. 그래서 훨씬 더 낮은 온도에 동파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동결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부동액에 사용되는 종류가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옆에다가 한번 쓰세요. 에틸렌글리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보기가. 그 다음 프로필렌글리콜. 그 부동액 옆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리세린. 시험 문제에서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약재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올 때 일단 보기 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침투제라고 하는 건 일단 물의 표면 장력 자체가 물의 표면 장력은 수치 잠깐 한번 쓸게요. 72.75 다인 퍼 센티미터로서 큰 편입니다. 실제 비교적 일단 표면 장력이 큰 물질인 편인데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는. 따라서 침투력이 저하됩니다. 얘네들끼리 이제 뭉쳐서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면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공간 내부로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죠? 얘네들 표면 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얘네들끼리 뭉치는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이 정도 수치로서 일반 다른 물질에 비해서 조금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투제라고 하는 걸 투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표면 장력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낮춘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래서 표면 장력을 따라서 이 표면 장력을 낮추고 침투력을 높일 때 사용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침투제라고 한다. 용어 정리 잠깐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점제라고 하는 건 이제 점도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걸 말하고요. 증점제에 사용되는 종류는 요건 종류를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데 CMC라고 하는 게 있고요. CMC 이게 이제 카르복시 메칠 셀룰로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젤가드 그리고 오가닉 젤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화제라고 하는 건 이제 기름막을 형성하는 기름막 형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기름막 형성을 하는 것이고 친수성 콜로이드
에틸렌글리콜 얘도 그리고 계면활성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일단 그 물에 사용되는 첨가제 종류가 아닌 것은 하게 되면 일단 첨가제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요? 부동액, 침투제, 증점제, 유화제 4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액은 시험 문제 종종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보실 문제고, 부동액의 종류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 3가지, 나머지 다른 1개가 이제 보기에 보통 들어갈 거고요. 그 정도. 밑에 것들보다는 이제 부동액 일단 종류는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전체 첨가 종류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체크 한번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물은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서 가격 저렴하고 안전하고, 그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가지는 소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수 형태에 따라서 소화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이 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첨가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비열과 잡열은 얼마다. 이런 것들 정리 한번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07페이지 이제 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포말 소화기라고 하는 게 나오죠. 결국 뭘 보는 거냐면 이제 포를 보는 겁니다. 포. 자, 두 번째로 일단 보시는 이 포라고 하는 건 일단 약재 종류부터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는 포말의 소화 효과가 먼저 나오는데, 효과 보기 전에 일단 종류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포말 소화기 종류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포라고 하는 건 일단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화학 포라고 하는 게 있고 기계 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학 포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을 통해서 거품을 형성하는 걸 말하고, 이 기계 포라고 하는 건 일명 무슨 포라고도 하냐면 공기포라고도 하는데, 공기를 주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거품, 포를 만드는 방식을 기계포라고 합니다. 이 화학포라고 하는 건 탄산수소 나트륨 일정분말 하고요. 거기다가 황산 알루미늄 수용액 을 2개를 만나게 해서 섞게 되면 거기다 뭐 첨가제 추가하고요. 거기다 추가로 첨가제까지 더해서, 그럼 결국 얘네들이 이제 만나게 돼서 생성되는 물질에 보게 되면 이제 거품 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포. 거품이 이제 자연스럽게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고, 뭐 여러분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암기하고 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포라고 하는 얘가 국내에서는 지금 생산 안 된 지 오래됐거든요. 시험에 사실 거의 안 나오는 문제예요. 화학포는. 이제 국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들은 다 공기포입니다. 공기포, 기계포. 그럼 일단 기계포라고 하는 얘는 그 포약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포약제, 세제 같은 개념인데, 거기다가 물을 섞습니다. 물을 섞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수용액이라고 하는 액체를 만들게 돼요. 이 포수용액이라는 액체를 발포기를 거칠 때 중간에 이제 발포기라고 하는 기구를 거쳐서 거품 포를 형성을 하는데, 이 발포기에 들어갈 때 공기를 같이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발포기에서 이제 포를 섞으면서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면 거품이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이걸 기계포라고 하게 돼요. 일단 크게는 포라고 하는 건 화학포와 기계포가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한번 하고 계시면 되고, 화학포라고 하는 게 지금 교재 108페이지에 자세하게 좀 나오죠. 화학포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항산 알루미늄 수용액에 포 안정제로 카세인, 젤라틴, 샤포닌, 계면활성제 이 4가지 한번 체크 한번 잠깐 하고요. 포 안정제의 종류. 예전에 일단 초창기 때 화학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최근에는 안 나왔었지만 포 안정제의 종류 해서 카세인, 젤라틴, 샤포닌, 계면활성제가 보기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요건 이제 안정제 종류고요.
자, 그걸 첨가한 것으로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식 잠깐 한번 참고 한번 하면 일정 분말에다가 황산 알루미늄을 섞으면 그죠? 뭐 생성되는 게 황산 나트륨하고 수산 알루미늄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면서 또 물도 나오게 되죠. 그럼 이때 물하고 이 황산 나트륨하고 뭐 수산 알루미늄 등이 이제 거품 형태를 만드는 거품 형태의 수용액이 만들어지게 되고 CO2, 6CO2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CO2에 생성되는 기체 압력으로 이제 포가 방사가 되게 됩니다.